열차와 경쟁 관계에 있는 항공사들이 요금 인하를 내놓은 가운데 이번에는 KTX 요금을 더 내리는 방안이 검토 중이어서 열차와 항공의 가격 인하 전쟁이 불붙었습니다. 광주의 특정 지역 중학생들이 오늘 무더기로 전학하면서 학부모 압력에 굴복한 교육당국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땅을 갈지 않고 농사를 짓는 이른바 무경운 농법이 생산비는 줄이면서 소득을 늘릴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울 보궐선거에 오늘 새누리당 후보가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야권 후보들의 긴장감도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남 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요금 전쟁이 불붙었습니다. 공항공사가 항공기 요금을 다음 주부터 할인하기로 했는데 KTX 요금도 전면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선 요금은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정부와 코레일이 전국의 KTX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하폭은 5% 선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의원은 현재의 KTX 요금 체계가 적정한지에 대해 신임 국토부 장관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전면적인 할인을 통해 요금을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남선 KTX에 대해서는 더 큰 폭의 할인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에서 10% 사이를 지금 확대 할인하려고 하는데 우리 호남선 KTX에 대해서는 10%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확대 할인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남선 분기역을 5송으로 결정하면서 운행거리가 늘어난 만큼 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보입니다. 공항공사가 다음 주부터 일부 편수 요금을 대폭 할인해 KTX보다 낮추기로 한 데 이어 KTX 요금도 내려가면 이용자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요금 할인 경쟁으로 이용자들의 선택폭도 한층 넓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호남선에 대해 추가 할인이 이루어지면 한창 뜨거운 지역 차별 논란도 자연스럽게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의 특정 지역 중학생들이 오늘 무더기로 전학했습니다. 원래 같은 학군 안에서는 전학이 안 되는데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교육청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참단지구에 있는 총곡중학교 신입생 9명이 근처의 학교로 전학 갔습니다. 통학거리가 멀다는 주장을 교육청이 수용했습니다. 학교가 멀다며 재배정을 요구했던 수안지구의 장덕중학교 학생 47명도 근처의 성덕중으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장덕중과 성덕중의 직선거리는 1.2km에 불과하고 청곡중에서 비아중과 월계중까지의 직선거리는 1km 안팎으로 도보로 20분이면 가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학 허용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같은 학군 내에서는 학생들의 전학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무더기로 중학교 재배정을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교육환경 전환 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제도는 왕따나 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전학을 허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번 전학은 제도를 확대 적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집단 민원과 시의원, 구의원의 압력에 교육청이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제 서부교육지원청의 역할이니까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민원인들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원인들에게 최선을 다해 주라는 그런 부탁 말씀이셨죠. 실제로 지난 2012년 이후 광주에서 교육환경 전환으로 전학 간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 해서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 첫 번째는 보통 부모들 같으면 나도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를 가까운 학교 또는 훨씬 더 학력이 좋은 학교로 보내고 싶다. 전학생을 받은 학교도 과밀학급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고 제도를 악용하는 방법을 교육청이 결과적으로 알려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봄 이사철을 맞아서 광주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광주의 아파트 매매값은 0.39%가 올라서 전국에서 오름폭이 가장 컸습니다. 전셋값 상승률도 0.38%로 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광주에서 보궐선거에 나온 새누리당 후보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야권 후보들의 긴장감은 높아졌고 선거 열기도 한층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이달 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정승 새누리당 후보가 시민들 앞에 큰 절을 하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행정고시 출신 고위 공직자로 여권 내 보기 드문 호남 인맥이라는 점에서 정 후보의 중량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 후보는 제2의 이정현이 호남에 필요하다며 유대회와 문화중심 도시 조성사업 등 산적한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지도부의 요청을 받고 영입돼서 온 후보이기 때문에 정말로 1년밖에 안 남았지만 제가 당선되면 여당에서 확 밀어줄 겁니다. 이른바 스펙을 제대로 갖춘 여권 후보가 서구울 보궐선거에 나섬에 따라 야권 후보들도 경계심을 갖게 됐습니다.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는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초반 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후보와 옛통합진보당 조남일 후보 역시 10에서 20%의 고정표를 바탕으로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소속 천정배 후보는 새정치 조영택 후보와 1대1 구도를 만들어 제1야당의 독점 체제를 깨고 호남 정치의 개혁을 이끌겠다며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 유권자들이 최근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인물인데요. 인물 경쟁력에서 얼마나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가 다소 변수일 것 같긴 합니다. 4.29 서구울 보궐선거는 여야를 포함해 최소 5파전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결은 물론 야권끼리의 숨막히는 혈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땅을 갈지 않고 농사를 짓는 이른바 무경운농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산비는 줄이면서 소득을 늘릴 수 있어 무경운농법에 눈을 돌리는 농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유기농으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송태윤 씨. 1년에 3차례씩 새롭게 모종을 심어 키우는데 작기가 끝난 뒤에도 밭을 갈아엎지 않습니다. 수명이 다한 작물과 관수 장비 등을 걷어내지 않고 줄기만 베어낸 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다시 새 농사를 짓습니다. 올해로 3년째. 퇴비는 최고 80%가량 덜 넣는데 수확량은 기존 농법과 비슷하고 품질은 더 좋게 나옵니다. 노동력이 감소되고 비용이 절감되는데 농민들한테 더 이상 좋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밭갈이를 하지 않게 되면 토양이 이른바 허달 구조에서 떼알 구조가 돼 물빠짐과 통기성은 좋아지고 수분과 양분은 그대로 남아서 농사를 짓기에 더 좋은 땅이 되는 원리입니다. 고추와 배추, 멜론과 같은 다른 작물도 무경운 농법으로 생산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많은 농가 시험 재배를 통해 검증이 됐습니다. 농촌진흥청도 최근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나서 무경운 농법은 더욱 빠르게 확산될 전망입니다. 현재 재배하고 있는 작물이 병해충만 이렇게 오염이 돼 있지 않다 하면 다음 작물을 심을 때 챙기질하지 않고 충분히 농사가 가능합니다.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 농촌에 무경운 농법이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시골에 살려고 전남으로 이주하는 귀촌 가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촌지로 전남을 택한 가구는 2,500여 가구에 이르러 700가구에 못 미쳤던 1년 전과 비교해 3.7배가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에 살다가 전남으로 귀촌한 가구가 900가구로 가장 많았지만 서울과 경기에서 귀촌한 가구도 700가구에 이르렀습니다. 또 지난해 농사를 짓기 위해 귀농지로 전남을 선택한 가구는 2003년과 엇비슷한 1,800여 가구를 기록했습니다. 광주FC가 1부 리그로 승격되지만 주변 여건은 축구에만 전념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고 홈 개막전도 광주가 아닌 목포에서 열립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올 시즌 지역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후방건설이 광주FC에 5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후원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FC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겁니다. 십시일반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했고 또 우리 이제 광주 시민들 위해서 띄워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힘이 조금이나 될까 싶어서. 외부 후원에 다소 숨통이 트이기는 했지만 광주FC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1년 운영비 90억 원 가운데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은 광주시 보조금 25억 원을 비롯해 전체 32억 원에 불과합니다. 광주시는 부족한 58억 원에 대해선 기업 후원을 유치하는 한편 추경을 통해 2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유대로 인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대가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은 최선을 다해야죠.
광주FC는 당분간 광주에서 홈 경기를 치르지 못합니다. 광주FC는 다음 달 12일에 열리는 홈 개막전을 포함해 4월에 열리는 홈 3경기를 광주가 아닌 목포에서 치릅니다. 유대의 준비를 위해 월드컵 경기장이 보수공사에 들어가면서 5월에나 광주에서 FC의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6, 7월 2달도 유대의 준비로 인해 아예 광주 홈 경기 일정이 없습니다. 또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단장이 사퇴해 자리가 비어있는 것도 광주FC를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에서 10년 만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 나왔습니다. 타이어 금형을 제조하는 세화 IMC가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신규 상장돼 첫 거래를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광주에서 마지막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회사는 2005년 2월에 상장된 금호타이어였고 현재 광주에 본점을 둔 유가증권 상장사는 광주은행과 부국철강, 광주신세계와 화천기공 등 모두 8개 회사입니다. 유가증권 상장사는 서울, 경기에 500여 개, 경남에 90개 등으로 집중돼 있고 전남에는 8개 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후 환경센터가 광주 서구 유촌동에 신청사를 개청했습니다. 30억 원이 투입된 신청사는 건물 벽면의 태양광 발전과 지하 150m의 지열을 이용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국제기후변화센터는 시 출연기관인 광주기후변화 대응센터와 광주 세계도시 환경포럼이 통합되면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